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저는 유방암 4기입니다. 뼈에도 전이가 되었고요. 림프에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이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언제 전이가 된 거지?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암이 유방에서 증식을 하다가, 나 이 지역에서만 만족 못해. 내 힘과 어떤 위세를, 나의 위용을 자랑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을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뼈를 찾아서 가서 이것은 내 영역이야 라고 깃발을 딱 꽂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림프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저는 유방과 이 겨드랑이 사이에 이 림프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림프의 전이가 쉽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 게 사실은 유방하고 림프만 가깝나요? 유방하고 폐는 가깝지 않나요? 네. 유방하고 또 간, 다른 장기는 가깝지 않나요? 50보 100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기는 했지요. 그런데 아보도로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전이암이 암이 림프로 전이가 된 것은 무서워할 게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림프구라고 하는 그 림프는 뭐냐면 우리 세균을 막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NK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암 세포를 그냥 다 덥석덥석 다 잡아먹어요. 네. 이런 얘네들, 이 군대가 암을 공격을 막 하니까 암세포가 무서워서 튀어서 도망가느라고 가다 보니 림프절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림프구의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 거기서 암이 발견이 된 거다. 또는 다른 쪽 장기로 전이가 된 것도 마찬가지다. 림프구가 막 공격을 하니까 암세포가 막 도망다니라고 정신 없어서 여기저기 튀어가 있는 것, 그것이 전이가 된 상태다. 결국은 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암이 너무 그 위세와 그 세력이 너무나 세서 당당하게 다른 지역을 점령을 한 게 아니고 림프구에 쫓기다 보니 튀어서 도망가다 보니 거기에 새로운 장기에 이렇게 그쪽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그냥 발견된 것, 그것을 전이라고 본다 라는 게 아보 선생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보 선생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말기암 환자가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는 뭐 이 근처에 그 휴식 공간이 좀 있어서 그곳을 갔습니다. 물론 여름이라 그 공원 안에 설치된 뭐 휴게소처럼 그렇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한 서너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름 감기가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여름에 저렇게 에어컨 속에서, 물론 그 아이는 집에서도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도 휴식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햇볕 아래 있기보다는 그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 속에 있다 보니 감기가 이제 낫지 않고 감기에 걸려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그 아기의 몸속으로 침투를 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마치 감기를 걸리게 한 원인인 것처럼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지요. 네, 그런데요. 사실은 그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고요. 그 아이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감기다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뿐만 아니고요. 우리 암 환자들의 이 암세포도 마찬가지지요. 일반 보통 사람들 몸에서도 하루에 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암세포가 수시로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암 환자들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그 사람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날마다 생기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 시스템이면, 그러니까 활동력이 강력한, 활동성이 강력한 면역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면역 시스템이 무너져서 약화되어서 활동을 활발히 못하는 그 기간이 오래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암에 걸리고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세포가 암의 원인이 아니고요. 감기가 바이러스가 원인이,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진짜 원인은요, 그 사람의 망가진 면역 시스템이 더 원인이라고 우리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된 치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 책들을 보니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몸에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 몸은 일단 그 한 70%가 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물도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몸속에 대표적인 물이라고 하면은 혈액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혈액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혈액 말고도 그 물을 이루고 있는 게 림프액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림프액도 이 70%의 액체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받아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거를 하수구로 내려보내면 그것이 이제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이제 좀 정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물이
늘 흐르도록 이렇게 정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화 시스템이 혈관과 그 림프관을 통해서 정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병원에 가서 그 혈액을 뽑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요, 백혈구와 적혈구라는 그런 그 피에 그 요소들이 수치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적혈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붉은색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백혈구라고 하는 놈은 이제 뭐 흰색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 백혈구라고 하는 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한다. 결국은 우리 몸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군,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안 좋은 이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처리를 하러 출동을 하는 것이 백혈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혈구 중에서도 이 림프구라고, 이 림프액이 빨간 혈액은 혈관을 타고 흐른다면은요, 이 백혈구의 림프구는요, 림프관을 따라서 우리 온몸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도로망이 두 개가 있는 셈이죠. 빨간 피가 흐르는 도로망과 그 다음에 이 림프액이 흐르는 두 개의 도로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분포가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전국의 그 도로망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 도로망은요, 그거를 이제 그 림프계, 그렇죠. 이 림프 순환계라고 하는데, 이 림프 도로망은요, 특이한 게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또는 우리 전국의 그 뭐 고속버스나 직행버스가 이제 순환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각 지역마다 터미널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터미널이나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요 양쪽 목 뒤에, 목 옆에, 그 다음에 뭐 귀 밑에 요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뭐 쇄골 양쪽,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그 대칭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겨드랑이 양쪽, 그 다음에 저기 사타구니 양쪽, 서해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내장기관 쪽에 해당하는 그쪽에 림프절 해서 이제 중요 림프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림프관을 따라서 흐르는 이 림프액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세포들이 같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온갖 이물질, 나쁜 이물질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림프구에는 뭐 T세포, 뭐 B세포, 뭐 NK세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특히 NK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암을 직접 마구잡이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킬러 세포예요. 암을 잡아먹는 암 킬러 세포예요. 아주 훌륭한 녀석이지요. 이제 얘네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특히 이 각 그 정거장처럼 마련되어 있는 림프절에는 그러한 그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림프액을 통해서 뭐 우리의 그 죽은 세포들이라든가 뭐 세균, 바이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그 분자가 큰 뭐 단백질, 뭐 지방산 이런 것들이 붕붕붕붕 떠다니면서 이제 림프절로 딱 도착을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림프절에서 막 공격을 하고 걔네들을 죽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림프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혈관처럼 순환을 하는 순환 기관이기 때문에 이 림프계가 림프 순환계가 순환이 잘 되어야 우리 몸이 깨끗하게 정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키워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제대로 활발하게 원활하게 활동을 할 때 감기도 들어왔지만 금방 퇴치시킬 수 있고 암도 하루에 뭐 몇만 개씩 만 개씩 들어온다 해도 그거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퇴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림프계가 정화가 잘 안 되고 흐름이 미약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림프계가 잘 원활하게 활동을 못하면 결국은 온갖 독소들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겠지요. 예, 그래서 암이 잘 생기는 몸의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혈액순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림프계가 제대로 순환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이 면역은 암세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면역력이 좋아야 암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보도로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암이 전이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암이 혈액이나 림프계의 흐름을 타고 멀리 떨어진 장기로 가서 새로운 종양을 만드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후쿠다 미노루와 아보도루 이 두 분이 공동 연구한 자율신경 면역 치료법 이론인 후쿠다 아보 이론에서는 암의 전이를 암세포가 림프계의 공격을 받아 산산이 흩어지면서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제 표준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서 그분들의 답을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는데요. 흔히 상식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림프에 전이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암세포가 커져서 암세포가 너무나 그 원기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 세력이 너무나 커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그곳이 림프절이라는 기관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것이 림프로 암이 전이되었다라고 보통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보도르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암세포가, 그러니까 림프구가 암세포를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림프절에 림프구가, 림프라는 그 작은 세포가 그걸 림프구라고 부르잖아요. 림프절이라는 이 장소에 있는 림프
세포가 암세포를 막 공격을 해서 그 암세포가 산산이 흩어지면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한 것. 그러니까 림프구가 무서워서 암세포가 무서워서 도망간 현상, 그것을 전이, 암의 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암세포가 커지다 얘가 자기의 용맹과 그 위험을 떨치기 위해서 또 다른 모종의 장소를 모색해서 간 곳이 림프다. 그래서 림프로 전이가 되고 뭐 폐로 전이가 되고 한 거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 다른 장기를 찾아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후쿠다 아보 이론에서는요, 이 아보 교수님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림프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그것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어떤 흐름을 타고 다른 조직으로 그냥 들어간 현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림프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현상을 한 사람은 동쪽에서 본 거고요. 또 다른 표준치료 측에서는 서쪽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도망간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용맹을 떨치려고 위험을 자랑하려고 딴 곳에도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해석인데요. 그래서 아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암의 전이를 절망적인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오히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림프구를 활성화하면 암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이 림프계의 이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우리 이거 참 어렵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얘네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적당하게 균형을 이렇게 요 정도 맞추어 주었을 때 이 림프 순환계도 아주 그 최대한 힘을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림프 순환을 잘해야 되고요. 림프 순환이 잘 되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균형을 잘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원인을 해결을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항암제를 투여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면역 정상세포가 쪼그라들죠. 그 항암제 때문에. 암도 쪼그라들지만 우리의 정상세포도 쪼그라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림프, 이 면역 시스템도 같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암을 퇴치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보드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원발암을 최소한으로 일단 급한 대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는 자연치유 쪽으로, 그러니까 그 항암을 하지 않고요, 방사선 하지 않고요, 가급적 네, 우리의 그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가 그 잔존암들을
잡아먹도록 도와주는 것, 최대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암의 전이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섭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책이에요. 역시 아보도로 교수님이 지으신 건데요. 자, 암이 낫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도 한때는 수술로 암을 말끔히 도려내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길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에서도 암 치료는 수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수술은 여러 모순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을 때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생각해 보자. 이는 암을 억제하는 림프절을 악당 취급하는 모순을 초래한다. 실제 림프절 절제술로 암의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암 조직만을 치료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개복수술을 할 수 없어서 애초 대수술을 단념했던 환자가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도 실제 있다. 대수술 자체가 암 환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병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안다면 림프절 절제나 대수술로 암 환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리한 생활로 병이 난 사람에게 더 심각한 무리를 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생활의 재고 없이 단지 수술만으로 암이 나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조금 걱정스러울 때도 있다. 자, 여기서 생활의 재고 없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표현이 뭘까요? 생활은 옛날처럼 막 그대로 하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술 담배 하고 뭐 노느라고 나 뭐 암 수술했으니까 괜찮아. 밤새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일도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야지 하면서 피곤해도 무리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식사도 걸러가면서 생활의 재고 없이 단지 수술만으로 암이 나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조금 걱정스러울 때도 있다. 발병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발병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생활 습관이라는 얘기지요. 어쩌면 1, 2년 뒤에 재발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재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요. 1, 2년 뿐인가요? 2, 3년, 4, 5년, 6, 7년 후에 재발하시는 분들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다들 내 생활에 그냥 수술을 했다는 그 안심된 마음만 가지고 그냥 똑같이 생활을 다들 했다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면 처음에 퇴원하고서는 바로는 좀 신경 써서 생활하고 먹을 것도 조심하고 하면서 2, 3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엉망의 생활을 하죠. 내 몸을 막대하죠. 귀하게 나를 대접하지 않죠. 네. 그래서 재발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급상승하고 있다. 역시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암 치료는 의미가 없다. 생활 습관을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자연이기 때문에. 반대로 커다란 암 조직이나 전이소를 가진 암 환자라도 생활을 개선하고
교감신경이 긴장해서 벗어난다면 암은 낫는다. 물론 암이 말끔하게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는 생체 반응의 요구 시간으로 피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렇죠. 뭐든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1년에서 3년 동안 암 조직과 공존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두둑한 배짱이 필요하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이 낫는다는 것은 단지 암 조직의 유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네. 생활에 재고 없이 수술만으로 안 된다.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제가 옛날에는 아마 이런 암에 걸리기 이전에는 이 대목을 읽었어도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별로 머릿속에 이렇게 확 각인이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저는 워낙에 뭐 인체 건강, 뭐 자연 치유, 대체의학 이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너무나 약해서 정말 평생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안 해본 게 없어요. 쑥뜸, 부항, 제가 찔러가지고 그 피를 뽑았어요. 예. 쑥뜸도 제가 직접 하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거의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평소에 그냥 조금씩 틈틈이 이렇게 봤는데요. 그것들이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겠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게 너무 무지하고 미련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제대로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야만 암이 낫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암이 나한테 찾아온 이 친구가 나를 조금 철들게 하는구나.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철들지 않고 죽으면 참 얼마나 민망해요. 네. 그래서 암이 참 어찌 보면 고마운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고마운 친구이기도 하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도 한번 좀 심사숙고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남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럴까라고 다시 한번 콕 찍어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느 쪽의 주장이 더 깊은 생각에서 나온 주장인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 동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깊은 시각에서 보는 그런 정보로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